겠습니다. 아토피 피부를 갖고 고통스러워하는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자, 아토피를 이기는 온갖 정보를 동원해서 그 고통을 줄여주고자 많은 정성을 기울여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강연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최규철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최규철 선생님은 소아혈액학과 면역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 좋은 그런 강연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자, 아토피를 치료하고자 많은 분들이 노력을 기울여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체질 개선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체질 개선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막연한 용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 거, 혼란에 빠져 있는 면역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토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음식 알레르기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일 관련 있는 것이 음식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에 생기는 아토피는 음식과 가장 관련이 많겠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최규철 강사님의 강의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대부분의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들을 몸속에 품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하는 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토피,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토피에 안 걸리게 할 수 있을까, 또는 지금 먼저 아기 키우고 있는데 걔가 아토피로 고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빨리 답을 달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이게 그 답을 듣기 전에 정확하게 오늘 얘기 나눠야 될 것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주제 중에 제일 큰 단어가 아토피인데요. 아토피라는 말은 옛날 그리스 말에서부터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몸의 과잉으로 인하는 면역 반응, 이상한 면역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토피 얘기하는 것은 피부에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그런 피부 염증을 말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붙여줘야지 정확한 거고, 아토피라는 용어 자체는 거의 알레르기라는 말하고 유사한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 일반인들께서 아토피 피부염을 그냥 통상 아토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는 피부염이라는 말은 생략하고 그냥 아토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을 의미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알레르기 환자를 많이 본다고, 이제 아토피 환자를 많이 본다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은 찾아준 분들의 반수 가까이가 실제는 아토피가 아닌데 아토피로 오인하고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말 아토피는 피부에 어떻게 이상이 나타나는 병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원래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과잉의 면역 반응이,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그걸 다른 말로는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피부로 표출돼서 일어나는 염증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나타나는 증상이 먼저 피부에 발진이 돋죠. 빨갛게 발진이 돋고 그 자리가 붓고 또 거기에 가려움이 동반되면서 거기서 이제 진물이 나다가 좀 지나면 이제 거기가 딱지가 지고요. 근데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하면 우리 몸은 생체는 살아온 지입니다. 이 온 우주가 움직이고 그 우주에 속해 있는 인간 사회도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속에는 항상 파동이 치고 있습니다. 빛도 파동이고 모든 게 다 파동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 파동인데,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도 항상 그런 심한 상태에서 가려움이고 진물 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 또 어떤 때는 좋아졌다가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피부가 좋아지고 이제 낫나 보다 했는데 또 얼마 지나면 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엄마를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좋아졌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또 나빠졌다고 너무 이 낭망에 빠질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좋아지다 나빠지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 부었던 피부에 있는 각질이 들떠 가지고서 그 자리가 허옇게 돼서 더욱 피부가 보기 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허옇게 된 거가 더 나빠진 거라고 겉으로 보기에 더 지저분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허옇게 됐을 때는 막상 염증이 좀 가라앉고 호전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아토피 피부염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성인에서 아토피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저희 병원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어린이에서, 그것도 대개 0세에서 3세 사이의 어린이한테 발생입니다. 0세라는 것은 응애하고 출생하는 그 직후부터 돌되기 1초 전까지를 정확하게 의학 쪽에서는 0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돌 질적까지가 0세인데 그 0세에서 3세 사이에 아토피가 제일 흔하게 잘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토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만족할 일이 아니고 또 나빠졌다고 너무 낭망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사회자분께서 질문하셨듯이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 해서 근본적인 체질을 바꾼다, 즉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혼조가 일어난 데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는다면은 재발이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꾸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토피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서 주의해야 될 점은 그 피부 때문에도 고생하지만은 그런 아토피 있는 애들은 나중에는 그것이 천식이나 또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가서 숨이 쌕쌕하면서 숨찬다든지 감기가 걸렸는데 잘 낫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도 몇 번씩 병원 가면 돼서 기침 심하게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다든지 아니면 또 코 막혀서 코 칙칙거리고 다니고 너 코를 훌쩍거리고 밤에는 코 막힌다고 애가 힘들어하고 자꾸 깨고 또 이 누런 콧물 갖고 질질 흘리고 하는 그런 알레르기 비염 천식으로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면역 기능을 제대로 돌려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신 이유는 사실 고개만 돌려서 옆집만 바라보면 여기저기 아토피 환자가 많기 때문에 또는 또 여기 오신 분들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의 자녀가 아토피를 앓고 있든지 아니면 엄마가 지금 아토피를 앓고 있어 우리 애가 또 아토피 환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 아토피가 많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보고를 보면은 거의 20%의 인구가 아토피를 앓고 있다 이렇게 보고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는 얼마나 했을까 해서 2000년도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빈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에서는 24.9%, 그러니까 거의 25%니까 4명에 1명꼴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에서는 12.8%, 그러니까 10% 이상의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습니다. 또 이 아토피 피부염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세상에는 파동이라고 그랬는데 소주기가 있고 또 대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증권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증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것이 작은 파도 그리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또 어떤 몇 년마다 한 번씩 또 큰 주기로 오르락내리락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인간 세상 살아가는 사회 현상에도 그런 파동이 있듯이 우리 몸에서 일하는 생체에 일어나는 현상에도 파동이 있습니다. 그게 소주기가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며칠이나든지 몇 주 만에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소주기가 있는가 하면 몇 년에 걸쳐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또 큰 대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토피는 0세에서 3세 요 시기에 생기죠. 그것도 대부분 1세 전에서 대부분 첫 시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3살까지는 좀 더 심해지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한 3살쯤 넘었으면서부터는 또 좋아져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좋아지려나 보다 하고 잠시 엄마도 잊어버리고 얘가 아토피를 앓았던가 하는 기억도 잊어버릴 때쯤 되면은 얘가 다시 학교 들어가는 학동기가 되면 다시 아토피가 시작되면서 그때는 또 아토피만 아니고 덩달아서 천식도 생기든지 알레르기 비염도 생겨가지고 더 고생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의 대주기는 1단계 0세에서 3세는 아토피가 일어나는 시기, 또 되게 3에서 5세 2단계에서 아토피가 되게 좋아진 시기, 그다음에 3단계 한 5살 넘었으면서 이제 유치원 지나서 학교에 들어갈 나이쯤 되면서부터 다시 또 아토피가 시작되고 또 거기에다가 천식이나 비염이 동반되는 시기, 이렇게 또 큰 주기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심해져 가지고 병원 찾아올 때 왜 이렇게 심해진 다음에 오시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기다려보면 좋아진다고 하길래 설마 좋아지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심해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론 정말 치료 안 하고 가만히 놔뒀는데도 좋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면역 기능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 있어서 계속 변화를 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지는 수도 있고, 또 성인이 될 때까지 아토피라는 건 알아본 적이 없는 성인이 갑자기 나이 30, 40대 돼서도 아토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는 수도 물론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 5가지의 경우는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일찍부터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는 게 좋은데요. 그것의 첫째가 뭐냐면 1살 전에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돌 전에 아토피가 생긴 애들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 같아도 계속 커가면서 계속 그 증상이 있거나 그것이 비염이나 천식 같은 걸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엔 그 아기가 여자인 경우에 또 더 높습니다. 이거는 면역 질환, 우리 인간에게 생기는 면역 질환, 특히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자가 면역성 갑상선염,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뭐 이게 특발성 혈소판 갑수성 자반증에서 피가 잘 안 먹고 멍든다든지 하는 병,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만은 되게 여성에게 잘 생기고 여성이 잘 안 낫고 또 오래 가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토피도 여아한테 생길 경우에 잘 안 낫고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